주변국의 경제 보복이 대한민국 위기관리 능력 향상과 국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됨. 안녕하세요. 최근 요소수 대란으로 한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빚은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수입이 막힌 것을 이유를 들며 한국에 수출해야 할 요소수를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영 매체에 의해 한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는 중국 내 석탄 부족 사태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철저히 정치적 의도였음이 드러났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매체들은 이것이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중국의 요소수를 의존한 탓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도저히 참아주기 힘든 중국의 만행에 최근 중국이 준비한 세계인들의 축제인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나선 것인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한국의 행보에 중국은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전부터 일부 국가들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의 사를 밝혀왔지만 한국이 합세하자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행보에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중국 당국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 편을 들어주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뿐인데요. 최근 중국 상황을 보면 전혀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형편이지만 일본이 왜 이렇게 중국을 강력하게 지지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혹을 남겼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일본 언론을 빌어 보이콧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호소가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최근 요소수 대란을 잠식할 새로운 기술을 선보여 중국은 수출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 관영 매체에선 요소수 수출 규제에 대해 뭐라고 말했으며 한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전 세계가 어떻게 동조하고 있는지와 일본은 왜 중국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요소수 신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내 요소수 대란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수출 규제 때보다 그 위기가 더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 피해가 거의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요소수는 만드는데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한국은 저가의 중국산 요소수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요소수 생산을 아예 멈춘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하루빨리 이 위기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 관영 매체에서 요소수를 수출 규제한 진짜 이유를 공개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 매체인 인민통신은 한국의 요소수 공급 위기를 통해 한국이나 미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지위를 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항한다면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출 규제를 감행한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출 규제를 감행한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한국 정부의 무감각과 위기관리 능력 부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고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비축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고 한국 정부를 조롱했습니다. 중국의 대형 인터넷 뉴스 포털 통신왕은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한국은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한국이 하는 행동에 따라 다음 수순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겪고 있는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고종함이 중국이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매체들의 보도로 중국 정부의 의도가 확실해졌다며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요소수를 무기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중국의 공작이었음을 확인하는 사례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한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중국이 여러 서방 국가들의 눈치를 보면서 심려를 기울인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많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작성해 여러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명서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진행한 시민단체들은 향후 언론, 학술단체 등과 광범위하게 연대하면서 다른 국가의 반중 운동과도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하고 중국 공산당 종식을 위해 분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부응이라도 하듯 여러 나라에서 합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외신은 미 상원 의원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보이콧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반중운동에 힘을 실었는데요. 미국 의회의 법안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미연방 기금과 지원을 일체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올림픽 경기에 참석할지라도 들어가는 각종 경비와 대동하는 정부 직원들의 급여는 개인 부담이라고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민놈 이상원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고 중국 공산당을 지구상에서 몰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한국의 의지에 힘을 보태면서 많은 반중 노선 국가들이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콧 움직임은 세계 기업들까지 합세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삼성전자, 인텔, 프록터앤캠블 피지, 코카콜라, 토요타 등 기업들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후원사 참여 여부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서방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행태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된 이유였습니다. 특히 캐나다 국민들도 이에 동조했는데 캐나다 매체 CTV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 10명 중 5명은 피아즈 보이콧을 지지했다고 전해집니다. 보이콧 베이징 정치 리스크 분석 업체 유라시아 그룹은 2022 정치적 보이콧이 발생할 확률이 60%로 가장 높다고 봤다고 전해지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사실상 정치 올림픽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개최 수익보다는 세계적 고립 타파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고립이 길어질수록 중국이 소프트 파워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각국의 정상들을 초대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의 동선을 관찰하는 차이나 비테 차이나 비테에 따르면 시 주석은 베이징으로 23명의 해외 지도자를 초청했다고 전했지만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세계적인 비호감 현상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얼마 전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17개 주요 국가 성인 남녀 18,900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그리스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15개 나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하늘이 노하였는지 중국 전역에 때 아닌 폭설과 한파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계올림픽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9일 오전 중국 레이먼구 자치구의 퉁려우 일대에 내린 폭설로 총 5,609명의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레이먼구 자치구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최근 내린 폭설로 호르친 지구, 카이루현을 포함한 이 지역 중심지 8개 구역에서 인명,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편 및 열차, 도로 등 모든 교통이 마비돼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폭설로 도심을 잇는 교통수단이 모두 운행 정지되면서 입은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약 3,446억 5,300만 위안, 한화로 약 6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채소, 차잎, 과수 등 농작물 경작지의 냉해와 비닐하우스 시설물 피해, 폭설로 축사가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폭설이 내린 지역에 3회 연속 적색경보를 발령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이 평년과 비교해 2에서 10배 이상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이 상황이 지속되면 동계올림픽을 사실상 취소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유일하게 지지하는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고위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지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이념에 따라 평화의 재전으로 개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적극 지지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아이도 프로올림픽에서 일본이 중국의 도움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지 발언을 한 것이며 두 국가가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감행한 것에 동지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더 이상 보이콧 확산을 막기 위해 산케이 영문판 신문에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멈춰달라고 호소하였는데요. 중국은 기고문을 통해 중국에 오게 된다면 중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폭설 피해와 함께 올림픽까지 망한다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사실상 항복을 의미하는 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세계적으로 100년 만에 개발된 암모니아 합성 신기술을 발표해 요소수 대란 위기를 가볍게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암모니아 수득률 또한 기존의 25%에서 82.5%까지 끌어올려 훨씬 효율적으로 요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결국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득이 없음을 파악하고 결국 계약된 요소를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부터 국민들에게 요소수 관련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었는데 다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원자재 수입에서 일본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위기에서 언제나 빛나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원자재 수입 체질 개선을 통해 더욱 건강한 한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앞으로 해외 의존도 높은 원재료 전수조사에서 요소수 사태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몰빵이란 게 이런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젠 한국에서 모든 재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나라던 100% 믿는 건 바보짓이다.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능력을 모르고 사는 일본과 중국은 평화로운 협력을 한 이웃 국가가 아님. 언제든 대한민국의 약한 부분이 보이면 힘으로 무너뜨리려 속셈을 숨기고 있는 불행한 이웃 국가임. 대한민국 정치인은 오랜 과거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들 국가를 진심으로 신뢰해선 안 됨. 이번 사태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의 능력으로 가볍게 극복할 거란 믿음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 충분한 믿음이 갑니다. 국민성과 정부의 리더십. 일본이나 중공이나 천벌받는 거야. 대한민국을 건든 나라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